예. 지난 금요일 30의원을 시작으로 여권의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가 본격 시작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총력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라면은 난 그만 두겠어요.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만두고 나라는 물러가겠어요. 나라는 물러가겠다고. 눈밝은 시민들은 검찰총장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꼼수를 반복하는 양치기 소년 같은 태도를 반복한다면 주권자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된 것 같아요. 검찰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검찰총장의 그런 인물이 되지 않을까. 윤석열 총장 사퇴 여부를 두고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갑론을박을 좀 시작한 것 같은데요. 먼저 장혜철 평론가님.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 전에 오늘 김용민 의원은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검찰총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주장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보수적인 주장도 할 수 있고 뭐 진보적인 주장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주장에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역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 김용민 의원의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에 검찰개혁 필요성 공식 석상에서 많이 언급하면서 윤석열 총장 지휘 아래 검찰이 가장 과감한 개혁안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특수부 다 축소하고 이 증권 관련된 전담 부서 같은 경우도 폐지하고 검찰들 파견 보내는 것 그리고 검사장들 관용차 쓰는 것부터 아주 작은 부분부터 굵직한 부분까지 그 개혁의 방향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여권이 주문하고 정부가 주문하는 개혁안에 대해서 오히려 법무부보다 먼저 검찰이 이 선제적으로 개혁 조치를 세 차례에 걸쳐서 내세우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김용민 의원이나 또는 여권의 여러 실세들, 정치인들이 윤 총장 물러나라, 윤 총장이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근거가 궁금하고 그 근거를 알아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평론을 할 수 있을 텐데 드러난 근거 제가 봤을 때 어떻게 감히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느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윤석열 총장이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 갑자기 1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윤 총장이라면서 치켜 올렸을 때와 달라진 점이 도무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물러날라는 말씀하시기 이전에 왜 물러나야 되는지 조국 전 장관 말고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희정 전 대표는 총선의 압승이 윤 총장 거취 정화라는 국민의 목소리였다. 뭐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작년에 취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권 인사들은 사실 모두 윤 총장의 팬에 가까웠습니다. 과거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윤석열 후보자가 자신이 가진 그 검찰의 칼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권의 그 눈치를 보고 줄을 서서 정치검찰로서의 행위를 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눈치 보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그 약속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거의 1년이 딱 지났는데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님 결국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런 엄정한 수사 앞으로 좀 권력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 있는 여러 지금 수사들, 좀 굵직한 수사들이 쌓여 있는데 이게 좀 무력화하려고 윤 총장 찍어내라는 거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야당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당이 그것 때문에 하는지라고 단정적으로 우리가 말 수 있는 건 아닌데 사람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앞서 이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피식 웃었는데 예. 마지막 표창원 전 의원이죠. 예. 당시 의원의 얘기 보시면 누구든 눈치 보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그 약속 지킬 수 있는 거죠. 지켰습니다, 지금. 그죠? 저 취임할 당시만 해도 윤석열 총장은 전직 대통령 둘, 이제 반대 정파에 있는 현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 전직 대법원장, 그 다음 우리나라 최대 재벌 다 구속시켰습니다. 특검 때부터 중앙지검장 이때까지. 예. 그리고 나서 검찰총장에 임명된 거였어요. 당시의 의원들 하는 얘기 보시면 누구든 눈치 보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였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의 선거에 관한 문제를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영 의원. 정치권 눈치 보고 줄 서서 정치검사로서 행위했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없다. 예.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정말 정치적인 사람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 수사 안 합니다. 왜요? 편하게 갈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몇몇 검사장들 수사 안 합니다. 왜요? 수사 안 하면 편하게 가서 다음 총장 할 수 있는데요. 왜 하죠? 정말 그 윤석열 사단이라는 사람들이 정치적이라면요, 이미 현 정권에 정말 이쁨을 받아서 파격 승진한 상황에서 왜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대죠? 임기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임기 이후에도 편안해질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뭐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수사 방식이 거칠다, 뭐 언론 플레이도 잘한다, 뭐 별건 수사한다, 이런 수사 방식이 거친 거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검찰개혁의 핵심이 그 부분에 대단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이 힘이 막대하기 때문에 힘을 빼자는 것도 다 동의할 수 있어요. 다만 수사 대상을 가지고 현 정부의 반대를 되는 세력을 수사할 때는 박수, 현 정권 쪽으로 칼이 들이대면 당신은 최악의 검찰총장, 이 수사 대상을 가지고 그 사람의 평가가 달라지는 건 전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관욱 교수님. 네. 지난주 금요일에 서른 의원이 내가 윤석열 총장이면 벌써 그만뒀다. 그리고 오늘 김영민 의원은 역사상 뭐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까지 했는데, 근데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이해찬 대표가 비공개에서는 윤석열 함구령을 내렸단 말이죠.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치인 개개인이 사실상 뭐 검찰 개혁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는 좀 다르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윤 총장 사퇴가 검찰 개혁의 본질을 흐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질이라는 것은 제도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윤 총장의 어떤 거취 논란으로 비화가 될 경우에, 그게 프레임이 돼가지고 그게 찬반이 돼서 논란이 될 경우에 오히려 불이익이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사실상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을 하잖아요. 그래서 흔들고 결국엔 사퇴시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정권에 부담을 준 것이 사실상 나타났었던 거 아니에요? 그걸 불필요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검찰개혁의 동력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177석의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당대표는 좀 더 큰 그림을 본 거군요, 그러면.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여권에 맞서서 야권에서는 이른바 윤석을 지키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마치 지난번 4.15 총선이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점이 보기에 굉장히 참 모순되고 딱하게 보여집니다. 양심적인 범야권의 뜻을 모아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 금지 및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공동 제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글쎄요, 뭐 김종인 대표는 좀 조심스럽습니까? 뭐 거치는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 조금 뭐 어떻게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됩니까? 참 이 검찰총장의 문제를 놓고 여당에서는 자진 사퇴라. 자진 사퇴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 자꾸 자진 사퇴라, 자진 사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야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야당이 또 나중에 이제 야당 수사를 하면 또 이것도 정치 탄압이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검찰은요,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조직입니다.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쩌면서 보면 양측 다 불편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누구나 다 역대 정권을 보면 검찰을 다 잡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검찰이라는 조직이, 저는 대한민국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부패가 많이 없는 데는 저는 검찰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검찰을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검찰이 정말 불공정한 행위를 한다면 저는 대통령 인사권 행사해야 됩니다. 자, 지금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렇게 최악의 검찰총장이고 뭐고 한다고 그러면 왜 대통령이 가만히 있습니까? 인사조치해야죠. 최악의 검찰총장을 놔두는 사람이 뭡니까? 그러면 여당에서 여당 의원들 저렇게 주장하는데 대통령은 지금 계속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무슨 상황입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해찬 대표도 저는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면 당내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질책하고 못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그럼 여권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정말 이 사람이 검찰총장을 임무를 못 수행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 나로 가만 놔둬놓고 왜 자꾸 여당에서 흔드냐 이거죠. 그 수사를 못하게.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거는 한쪽에서는 어르고 한쪽에서는 말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저는 오래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최근에 윤 총장의 근황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전해드린 거는 전혀 없었었는데 전원에 따른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뼈 있는 농담을 주변 사람들한테 윤 총장이 건넸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뭐 공개석상에 잘 자리를 안 하는데 그래도 이따금 참석하면 주변에서 곧 검찰에 정기 인사 있으니까 물어볼 거잖아요. 어떻게 인사 이동 될 것 같냐, 예상하느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인사권이 전혀 없어서 내가 신경 쓸 일이 없다고 농담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농담은 아닌 거죠. 지난번 검찰 인사를 보게 되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협의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검찰청법 34조에 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내용과는 위배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또 정치권에서 불같이 번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 역시나 마찬가지로 추 장관이 과거와 똑같이 윤석열 총장의 어떤 의사를 묻지 않고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사람들은 좌천이 되고 그렇지 않은 이른바 친정부적 인사 성향의 검찰들은 대거 승진되고 등용되는 이른바 윤석열 총장의 힘을 죽이는 식으로 인사가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앞서 예상하고 있다는 듯 이렇게 뼈 있는 말 농담을 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의 기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 등의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윤 총장이 끝까지 버텨야 된다. 저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기류가 검찰에서는 지배적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 분위기 속에서요. 오늘 오후 청와대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도 참석을 했는데 세 사람의 대면은 추미애 장관 취임 후에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습니다.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김광욱 교수님, 당연히 이름이 반부패 정책회의니까 윤 총장 거취 문제를 언급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얘기를 안 하면서 여기 대통령이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 여기 숨은 뜻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렇죠. 대통령의 말은 대통령이 말한 것 갖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한 개인 의원이 얘기한 최악의 총장이다. 그거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인사 조치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서로 협력하라라기보다는 개혁을 해라. 개혁을 위해서 협력을 해라. 그리고 사실 법무부하고 검찰의 이견이 발생하고 갈등이 나타나면 굉장히 정부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잘 협력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개혁, 사법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부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사실은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양보 없다. 사법개혁해라.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협력하라 이렇게 당부의 메시지는 던졌지만 작년 같은 회의에서는 모두 발언에서부터 윤 총장을 이렇게 직접 거론했었습니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또 윤 총장이 아닌 누가 다른 총장이 돼도 이 말의 함의에 또 꽤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김 변호사님 그런데 이 화면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면하기 전날 어젯밤에 이 한명숙 전 총리 감찰권과 관련해서 두 사람이 좀 공방이 있었는데 결국 좀 윤 총장이 한 발 물러선 겁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윤 총장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하라는 거고 추 장관은 대검 감찰본부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검 감찰본부에서 참고인 조사하게 하라. 이게 이제 수사지휘다 아니다라고 얘기 많았지만 결국 법무부에서 수사지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행 검찰청법 보면 이게 이제 수사지휘의 대상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행사하면 총장은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한번 시계를 과거로 돌려보시자고요. 예전에 김종빈 전 총장 때 노무현 정부입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교수 구속 불구속을 가지고 수사지휘권 행사했을 때 김정은 총장이 따랐어요. 왜? 어쨌든 장관이 권한을 행사하면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따르되 불만의 표시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당시만 해도 피의자, 국가범법 사범을 구속 기소하냐 불구속 기소하냐는 거는 수사의 본질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의 어떤 명령에 따르지만 나는 거기다 불만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표를 낸 겁니다. 근데요, 이번 거 보시자고요.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하나, 뭐 법무부 감찰본부에서 그게 이렇게 대검 감찰본부에서 그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수사의 본질 같은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 문제를 가지고 장관과 그렇게 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자 수사 덮어. 예를 들어서 구속하라는 거 불구속해. 뭐 이런 수사 지휘라면 장관에게 따르되 사표를 내고 본인의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건 사실 그만한 사안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냥 뭐 장관이 그러시면 함께 알겠습니다. 그냥 공유한 걸 하겠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된 거죠. 추 장관과 윤 총장을 향한 문 대통령의 한마디 얘기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쉼없이 한번 달려와 봤습니다. 시청자의 목소리 한번 하나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개혁하라고요. 추와 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물과 기름인데 무슨 협력이라니요. 예. 도발했는데 합의 위반 아니라고요. 장관님, 대한민국 국방장관 맞나요? 예. 북은 전단 찍고 확성기 재설치하는데 왜 우리 전단은 범죄 취급하나요? 북한은 커플링에서 빼버렸는데 우리는 아직 헤어진 거 아니냐고 항변한다. 비유가 꽤 셉니다. 마지막 볼까요? 김정부 부장 뭐라고 하면 꼼짝도 못하면서 볼턴에게는 바로 불쾌하다고 화낸다. 댓글 5개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볼 차례입니다. 다시 열애설과 함께 잘 만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이 배우 커플 얘기가 있고요. 대남학성기 볼턴 회고록은 다 얘기가 있는데 N번방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신상 공개된 25살 이름 안승진 이름과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실검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